자, 3학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생활과학 두 번째 단원 질병과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이 질병이 어떤 종류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오늘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들 같이 지금 수강하고 있는 과학사 영역과도 일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들어놓으면 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간단하게 살펴보면 역사상 질병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알아보고 질병과 건강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사에서 과학의 발달이 인류 건강에 미친 영향을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발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발표 수업은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들 배우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다룰 질병은 바로 페스트인데요. 페스트의 경우에는 1331년에 발생을 해서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된 질병으로 1351년쯤 되어서야 세력이 약해졌거든요. 그러면 약 20년간을 계속해서 이 유럽 사람들을 괴롭혔던 질병 중에 하나인 거죠. 당시 이제 2384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전체 유럽 인구가 약 7,300만 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으니까 3분의 1 정도가 이 페스트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병이라 불렸고요. 그리고 이 페스트균에 의해서 발병하는 전염병인데요. 먼저 한번 페스트라는 질병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페스트균을 가지고 있는 이 벼룩이 쥐 몸에 있다가 인간에게 옮겨와서 사람을 물게 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을 페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병균이 이제 사람 몸으로 침입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를 제거하기 위한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건 물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면역 체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면역계가 작용해서 림프샘이 커다랗고 벌겋게 부어오릅니다. 그리고 이 페스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발열, 구토, 설사,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과서 22페이지에 보면 이 페스트균 사진과 그리고 벼룩, 쥐 이런 형태가 나오고 마지막 사진이 바로 왜 흑사병이라고도 불렸는지 알 수 있는 사진이 나와요. 검게 물든 손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흑사병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페스트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 때문에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연히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수의 사망이 페스트로 인해서 일어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작농으로 있던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일할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니 남아있는 사람들을 일을 시키려다 보니 임금은 상승하게 되고요. 소비 자체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가 안 되니까 물가는 하락을 하게 되고요. 시골과 도시에서 이제 새롭게 중산계층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산계층이 죽은 사람들의 땅과 재산 같은 경우에 아주 헐값에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을 인수를 해서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패스트에 관련돼서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보면요. 1300년경에 교황이 인체 해부를 금지를 했습니다. 인체 해부가 금지되다 보니까 돼지를 대용으로 해부를 했는데 문제는 돼지를 해부해서 사람의 인체의 문제를 추정을 하려니 한계가 분명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패스트를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던 건데 1348년도에 이제 교황의 인체 해부 금지를 해제하게 되고요. 이때 당시 교황이 이제 클레멘트 6세입니다. 그러면서 패스트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면서 현대의학적 접근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1348년도에. 그리고 1984년도 한참 지난 이 1984년도에 홍콩에서 제3차 패스트가 유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1994년
인도에서 패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가 1994년도인데요. 그러니까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일어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995년에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변종 패스트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출현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지녔으니까 이 패스트를 갖다 처리를 하기가 되게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 질병 같은 경우에 감염된 쥐를 근절을 해서 병의 전파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에도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 일부 지역 등에서 발생 사례가 나오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제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투여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병 자체는 이제 단순해서 이제 항생제를 사용을 하면 치료를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발병 초기에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발현되면 즉시 이제 격리해서 항생제를 투여해서 치료를 한다면 그래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지금은 이제 위생 상태가 굉장히 좋아진 지역에서는 발병할 확률이 거의 없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개발이 좀 되어 있지 않은 후진국들의 경우에는 이런 패스트의 위험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병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로 다루는 질병은 천연두입니다. 천연두라는 말도 여러분들 생명과학 수업을 들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천연두에 대해서 생명과학 2에서 역사를 다루면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질병이고요. 고열과 두통 그리고 뾰루지 같은 작은 물집이 얼굴에 이제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온몸으로 퍼져 나가는데요. 이 물집에 이제 고름이 차고 그런 다음에 딱지가 앉았다가 떨어지게 되면 그 자리가 움푹 들어간 흉터가 생겨요. 그래서 천연두에 감염이 되는 경우에 이제 30에서 90%가 죽고 살아남는 경우에도 얼굴에 이제 이 흉터 자국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실명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 교과서 22페이지 보면 이 천연두 바이러스의 모양과 그리고 증상이 발현됐을 때 사람 손에서 어떤 수포가 생겨 있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 PPT에는 따로 제시를 하진 않았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보기 불편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이 천연두 역시도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자, 먼저 15세기 이후 이 천연두가 아메리카 역사를 바꾸어 놨습니다. 사실 아메리카 대륙, 즉 미국의 우리가 미국이라고 불리는 이 미 대륙 같은 경우에 원주민들이 원래 살고 있던 곳을 유럽인들이 이제 여기를 점령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스페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천연두에 걸린 사람이 덮었던 담요를 인디오에게 선물로 줘가지고 이 인디오들이 그 담요를 사용하다가 천연두에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천연두에 감염된 이 인디오들이 대규모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화면에 보시면은 밑에 그래프가 하나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인구가 급감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카리브해 지역 같은 경우에 38만 명에서 125명만 살아남은 거죠. 이 천연두에 감염된 이후에. 그리고 멕시코 중앙부 아스텍 왕국 같은 경우에도 2,500만 명의 인구에서 107만 명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안데스 지방 잉카 제국 887만 명의 인구가 67만 명으로 감소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신대륙 발견 이후에 에스파냐 확정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감소한 건데요. 바로 이게 천연두로 인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비윤리적인 거죠.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면요. 유럽인들 같은 경우에 이 당시에 대부분 도시에 이제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하다 보니까 혼잡하고 더러운 오물로 가득한 데다가 대부분 목욕조차도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아메리카의 인디오들 같은 경우에는 넓은 지역에 그냥 흩어져서 살고 그리고 청정 지역에 살다 보니까 천연두가 걸릴 일이 없었던 거죠. 면역 자체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럽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천연두에 대한 면역을 갖고 있는 경우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메리카 인디오에게 접근을 하면서 면역력이 없던 인디오들만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이 천연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하나 체크를 하나 하고 가자면 이 천연두를 이제 치료하는 치료법으로 제너가 종두법을 찾아내면서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박멸한 질병으로 이 천연두를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총 3가지 질병에 대해서 더 다룰 건데요. 황열병, 그리고 콜레라, 그리고 에이즈, 이렇게 3가지 질병에 대해서 이 질병의 특징과 그리고 이 질병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2가지 패스트와 천연두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